네, 2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은 보니까요, 인수가등기 경매 사례거든요. 오늘 전체를 일단 이제 요 사건부터 말씀드리기 전에, 보니까 대박 향이님 들어와 계시네요. 어이구, 오랜만입니다. 잠깐만요. 채팅창 잠깐 보고 인사 말씀드릴게요. 윤복현 부회장님 들어오셨고요. 곽충건님, 홍대희님, 나사랑님, 박황영님 들어오셨네요. 박종민님, 조조님, 조창수님, 라텔님, 떡갈비님, 최선행님 들어오셨고요. 최단태님, 백만섭님, 알까기 대왕님, 네, 루이장님 들어오셨네요. 대찬인생님 들어오셨고, 김천년바위님, 김천 떡갈비님이신가요? 김천년바위님, 닉님이, 우리 또 천년바위님 계시는데, 쇠수왕님 들어오셨고요. 장서구님, 네, 반갑습니다. 홍대인님 아까 말씀 안 드렸나요? 그 다음에, 천년바위님 들으셨네요. 유원근님 들으시고요. 대찬인생님, 아까 들으셨네. 그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누구신가요? 김처녀바오님, 닉네임, 네, 김처녀바오님, 네, 반갑습니다. 대박하님, 향님,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종종 들어오십시오. 들어가서 매주 월, 수, 금, 저는 8시에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김천여 바오님은 날씨도 따뜻한데 평창 메밀국수 한 그릇 합시다. 날 잡으시죠. 날 잡으면 뭐 평창 가야 됩니까? 서울 쪽에도 많이 있던데, 어디 계시죠? 네. 그 다음에, 지광은 우리 지셰프님 들으셨네요. 반갑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에어컨이요? 에어컨 지금 틀어놨어요. 에어컨 지금 틀어놨습니다. 네. 어쨌든, 반갑습니다. 좋아요 좀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자, 그럼 말이죠. 인수가등기 경매 사례인데, 이건 이제 실제 경매 정보지를 제가 펼쳐서 여러분들에게 또 사건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건이 보니까, 현재 이 경매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2021 타경이고요. 10만 2,928. 대구 광역시 수성구 범물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이게 지금, 잠깐만요. 또 화면이 또 컴퓨터 말을 안 듣네요. 네, 됐습니다. 현재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3차에서 2022년 6월 21일로 잡혀 있거든요. 6월 21일 날이 이제 3차 메가 기일입니다. 메가 기일이고, 그래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니까요. 이게 보면 가등기 되어 있잖아요. 가등기. 가등기 보니까 경매 청보지상 인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수. 근데 뭐 임차인이 있는데 대항력이 있대요. 근데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배당 요구를 했으니까 뭐 최우선 면제를 해가지고, 여기가 보니까 뭐 6천만원, 이게 2천만원이니까 1,000만원 뭐 먼저 받아가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전혀, 명도 이런 데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제가 볼 적에는 뭐 강제 경매가 들어왔는데 경매 취하가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가등기가 딱 걸리는데, 일단 선순위 가등기 하는 게 여기에 말소 기준 권리가 되잖아요. 그죠? 이게 말소 기준 권리 되다 보니까 앞에 있으니까 인수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소유권도 보니까 이게 배모시거든요. 가등기권자도 배모시인데, 이거 잠깐 보죠. 봐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들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보자 이거죠. 등기부등본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소유권자인데, 소유권자하고, 여기 보니까, 저기, 이름이 틀리죠, 그죠? 아마 부자지간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추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봐가지고 매매 예약을 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매매 예약했는데 2008년도에 가등기 같은 게 제척기간이 있대요. 제척기간.
제척기간은 10년이랍니다. 제척기간은 뭐냐? 일단 이런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내 어떤 권리 행사를 안 하면요. 그 기간이 땡 끝나버리면은 더 이상 어떤 권리, 말 그대로 가등기 자체만 놔놓고, 가등기에 의해서 어떤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10년이 땡 지났다 하더라. 그러면 그 가등기는 이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여기 제척기간이랍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관련 판례를 가미해서 말씀드릴게요. 야, 근데 2008년 6월 19일 날 가등기했네. 그러면 이제 언제 2022년 같으면 요것만 딱 따지고 보게 되면 몇 년입니까? 10년 넘었잖아요. 그죠? 14년이 지났네. 우와, 그러면 내 낙찰 받고 나서 이 사람은 가등기 말소해달라고, 이야기 해야지.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피똥 싼다니까요. 피똥 쌉니다. 진짜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반드시 예를 들어 매매 예약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요. 6월 18일. 예, 매매 예약 체결일로부터 10년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6월 17일이겠죠. 그죠? 2018년 6월 17일. 요 사이가 만 10년이냐, 10년. 10년 동안 반드시 본등기 하라는 게 아닙니다. 본등기 안 해도 돼요. 그럼 뭔데? 그러니까 매매 예약인데 매매 예약 완결이 완결. 매매 예약 완결은 뭐냐 그러니까요. 2008년도 6월 18일 날 우리가 매매 예약을 체결했는데 매매 예약이 완결되는 건 언제다? 2010년이에요. 2010년. 2010년 뭐 6월 18일이다. 요런 사실관계는 말이죠. 어디에만 표시되어 있습니까?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잖아요. 매매 예약 체결일로부터 매매 예약 완결일까지 보니까 이거 보니까 만 2년이거든. 그럼 10년 아니잖아요. 매매 예약 완결권 행사 매매 예약 완결 이 내용은요. 가등기 설정 계약서상에 딱 하나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샘플 양식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봐가지고 2008년도 매매 예약 체결해가지고 2010년 6월 18일 날 매매 예약 완결됐다 이거지. 그러면 이때로부터 뭐다 배모시 이분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온다는 그런 의사표시거든요. 근데 단지 우리는 뭐다 이런 매매 예약 완결된 걸 모르고 그냥 와 봐가지고 단지 이 날짜 봐가지고 2022년 오늘이 6월 3일이니까 말이야. 와 10년 넘어 버렸네. 그럼 이건 낙찰받고 나서 말소해달라고 이야기해야지. 이렇게 했다간 완전히 똥바가지 진짜 뒤집어 씁니다. 예.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제척기간 이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특히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이 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적에는요. 소유자하고 가등권자하고 그러면 이름 틀리죠, 그죠? 아마 제가 볼 때는 부자지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드님이 아마 사업을 하심에 있어가지고 혹시 이거 담보 잡힐까봐 가등기를 설정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등기는 가등기지요. 그죠? 여기 보시게 되면 임차인 관계는 나와 있고, 보십시오. 이게 매각 물건 명세서 이걸 또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어요. 보니까 갑구 순위본의 소유권 이전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한다 나와 있잖아요. 만약에 가등기 매매 예약이 완결되면 매매 예약 완결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매매 예약입니다. 매매 예약에 대한 체결에 의해서 매매 예약이 완결 그죠? 완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완결했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는 이 제3자 입장에서는 그 완결 날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봐가지고. 또 나아가서 선순위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요. 법원에서는요. 이 가등기권자한테 최고를 합니다. 어떤 최고를 하냐니까. 여봐 당신 있잖아. 선순위지. 이 사람한테 돈 빌려줬어? 아니면 아니야? 그래서 돈 빌려줬으면 담보가등기니까 그럼 채권계산서를 제출해라 이거죠. 그런데 돈 빌려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담보가등기가 아니니까 채권계산서 제출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돈 빌려준 게 아니니까 따라서 나의 가등기는 담보가 아닌 보존가등기다 라고 법원에다 신고하라 이거죠. 근데 이 사람들 신고 안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단지 뭐다 이 사람이 진짜 진정한 담보가등기란 말이에요.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로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 부동산에서 한 1억 정도 빌려줬다 이거지. 1억 정도 빌려줬는데 봐가지고 법원에서 통지서가 날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다 채권계산서를 제출 안 했습니다. 그럼 1억 못 받아요. 못 받고 그냥 죽어요. 이게 담보가등기라면은. 요 내용도 제가 나중에 또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보존가등기거든요. 만약에 보존가등기더라 그런데 보니까
법원에서 그런 최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미동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법원에서 우리가 분명히 당신한테 통지를 하였는데 보존가등기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안 했지? 그럼 당신이 보존가등기는 효력이 없어. 그게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나아가서 매매예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안에 매매예약 완결 등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사례 하나를 보니까 가등기 설정한 날로부터 28년 후에 본등기한 그런 사례도 있어요. 응? 28년. 가등기한 날로부터 28년. 그런 사례를 미루어 봐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단지 제척기간 10년 안에 등기 아니에요 봐가지고 그죠? 그래서 요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되고요. 또 다른 사건은 하나 담보가등기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담보가등기 경매 신청한 거예요. 요건 제가 담보가등기 해가지고 잠깐만요. 담보가등기가 이게 낙찰된 사건입니다. 2018 타경이요. 등기부등 뭐 보여드릴게요. 제가 2018 타경에 5242 물건 번호 3번입니다. 물건 번호 3번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가등기 있잖아요. 그죠? 가등기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이번에는 가등기가 소멸 기준 걸리네. 그러니까 채권 계산서의 금액 확인 이렇게. 이 사람은 채권 계산서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죠? 채권 계산서를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러면 요 가등기권자 이모 씨 이 사람 보니까요. 이분의 인적사항을 잠깐 보겠습니다. 가등기권자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데 이모 씨로 나와 있죠, 그죠? 이모 씨 나와 있고요. 이모 씨 나와 있는 상태에 임차인이 경매 신청했어요. 임차인이 경매 신청하셨는데 드릴게요. 네. 가지고 이분 임차권 등기를 했으니까 임차인은 보니까 임차인하고 가등기권자 틀리네, 그죠? 틀린 상태에서 일단 여기 보시게 되면은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다. 그러면 문건 접수 송달 내역을 잠깐 보자입니다. 그러면 2018년 5월 여기 좀 나와 있네요. 보십시오. 2018년 5월 31일 날 해가지고 가등기권자 이땡땡 채권 계산서 제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러면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으면 이 사람 무조건 명명백백하게 담보가등기네 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렇듯이 선순위 가등기권자가 채권 계산서를 제출을 하였다더라 그러면 어떡한다 그럼 이건 우리 담보가등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입찰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요.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이거죠.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다면 이 사람이 채권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 내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몰라요 봐가지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가등기권자 이 사람이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 그러면요 이런 채권 계산서는 당해 경매 사건의 민사 집행 사건 기록부에 딱 편철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일반 경매인들은 입찰하기 전에 민사 집행 사건 기록부를 열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모릅니다. 몰라요. 근데 이 건 같은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거든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이 6,500만 원인가 됩니다. 근데 이 가등기권자가 만약에 일정 금액을 먼저 싹 받아감으로 인해가지고 만약 임차인이 보증금이 6,500만 원인데 여기서 한 돈 1,000만 원밖에 배락 못 받았다고 낙찰자는 얼마? 5,500만 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끌어안는 인수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깜깜이 투자가 이게 경매 투자를 하다 보면 이렇듯이 깜깜이 투자가 제가 있어요 봐가지고 이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불합리하고 모순된 점이다. 이런 내용에 대해 가지고 사실 유튜브 상에서 경매 채널을 운영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아니십니까? 이런 걸 막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자꾸 부각을 시켜줘야 돼요. 깜깜이 투자라니까요. 근데 이런 걸 잘 언급들을 안 하시더라고. 이 양반도 뭐 컨설팅을 주업으로 하시고, 손님들 유치하기 위한 것인지 몰라도요.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거 막 이야기를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이런 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그죠?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런 채권 계산서 제출하였다. 그런데 뭐가 이게 나오는 게 담보 가등기권자 채권 계산 제출했으면 담보 가등기인 것이 맞기는 맞는데, 아이고 나중에 보니까 이 담보 가등기가 아니고 뭡니까 보존 가등기는 말이야. 이랬을 경우 우리 투자자 입장에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때 보니까 매각 물건 명세서로 딱 넘어갑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로 딱 넘어가 보니까 매각 물건 명세상에 보니까요. 최선순위 설정일자 안에 뭐 나와있죠. 이 소유권 있는 정권 가등기. 소위 이게 최선순위 설정일자를 여러분들은요, 말소 기준 권리를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 뭔 소리라는 거야. 봐가지고, 이게 말소 기준 권리 아니잖아. 그럼 이게 인수되는 권리인데 말이지. 그러면 이 가등기 이후에 압류 등기가 돼 있더라고. 압류 등기가 여기에 들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다더라. 낙찰받고 나서 이런 사실관계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왜 이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요, 낙찰받고 나서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 열람 등사 신청하면 됩니다. 띡 보니까 이 사람 보니까 담보가 아니네, 보존이네, 이런 식으로 판단이 선다더라. 이랬을 적에 뭐 봐가지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봐가지고 가등기가 소멸한데 인수가 된다면 완전히 100%가 아닌 1000% 잘못된 투자 아닙니까? 본등기 딱 해버리면 낙찰자 몇 천만 매력 그냥 호라당 말아먹는다니까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매각 물건 명서 작성 이거 엄청 실이 중대한 하자다. 정말로 중대한 하자다. 그러하기 때문에 매각 불허가 신청한다. 아니면 매각 이미 허가 결정이 났다 그러면 엄청 실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매각 허가 결정 났잖아. 이 매각 허가 결정 난 것을 없었던 거다.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죠? 이거 빠져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아까 언급을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왜냐니까 우리는 낙찰받고 나서, 왜냐면 입찰하기 전에는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열람을 못해요.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이게 세요. 세 것도 어떤 분들은 겁을 준다 그러는데, 경매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좀 세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질러질러 흔들어 버려요. 안 본다니까. 그럼 아주 재밌는 거 경매해가지고 단지 돈 번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딱 보면 그거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그쪽에서 오프라인 강의하면 말이지 유료로 몇백만 원짜리 강좌를 듣고 말이지 이런 참 어리석은 짓거리들 많이 하시더라고. 그렇게 하세요. 하셔가지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하면 몇백만 원 떡 싸먹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이런 경우 보면은 가등기권자가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거 어떻게 담보가등기로 보자 이겁니다. 담보가등기는 보는데 때로는 봐서 이 담보가등기가 아닌 보존가등기일 경우에는 우린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듯이 보존가등기인지 거기에 대한 판단은 봐가지고 낙찰받고 나서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떡 하니 보니까 이때 또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가등기권자한테 연락하는 것이지요. 당신 진짜 돈 꿨어? 얼마 꿨어? 정말 맞아? 담보가등기, 그러면 가서 담보가등기 가등기 설정 계약서가 있습니다. 가등기 설정 계약서 한번 봅시다. 당신 뭔데요? 나 낙찰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우리가 두 눈으로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만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확인 안 한 상태에서 당해 경매 사건에 있어서 다른 이해관계인들 아니겠습니까? 채권자들, 후순위 채권자들이 보면 제 담보가 아닌 보존인데 이렇게 후순위 권리자가요. 이 가등기권자의 채권계산서 제출에 따른 배당받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에 대해 가지고 배당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다니까. 배당 이의 제기해가지고 만약 배당 이의 제기한 사람이 배당 이의 소송을 제기해서 만약 이겨버린다면요. 또 그러면 이제 아까 부산 사건처럼 해가지고 가등기권자는 답답할 리가 없어요. 그래? 그럼 내가 담보가 아닌 보존 가등기구나. 그럼 난 낙찰자한테 해서 안녕 하면서 인수하라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누가 답답하다 이게 낙찰자만 답답하다니까요. 봐가지고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또요 5번에 보니까 이게 참 상당히 저는 이게 불만스러워요. 임차인이 전입 및 확정일자를 하고요. 그 뒤에 가등기를 해버렸어.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임차인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 집에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전입 확정일자 받을 적에는 집이 깨끗했어요. 가등기도 없어. 그런데 본인이 전입 확정일자 받고 나서 말이지 갑자기 가등기 뿅 들어버렸네. 그럼 이 상태에서 임차인 갑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거 부동산 중개업소에다 방을 내놨습니다.
방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안 빠지지요. 그죠? 선순위에 가등기가 있는데, 만약 이 사람, 만약에 방 빠진다 그러면요, 이거 누가 임대차 계약 체결한다면 을 가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병이라는 사람이 전입신고한다. 그럼 이 사람 완전 바보 멍텅구리고 또 나아가서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중개를 아예 안 해줍니다. 그럼 결과는 지금 뭐다? 갑은 답답한 건 누가 답답하다? 갑이 답답한 거예요. 이 갑이 이제 집주인을 상대로 해서 본안소송에는 판결문을 강제기미 신청하거든요. 그런데 이 가등기에 대한 처리가 본 말이죠. 법원마다 왔다 갔다 해. 아주 다양해. 어떤 경우 보니까 이 가등기가 말이지 해제를 원인으로 해서 말소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법원은 말이죠. 이 가등기를 웃겨 해봐가지고 직권 말소시켜주는 그런 법원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해제를 원인으로 해서 말소된다는 것은 협의 말소잖아요. 쌍방간에 서로 협의하는 협의 말소거든요. 근데 직권 말소는 뭐냐 그러니까 낙찰자가 대금 납부함과 동시에 소유권에 대한 촉탁 등기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법원에서 알아서 툭툭툭 이게 교통 정리해 주는 것이란 말이죠. 또 이런 게 있고, 아니면 또 확정 판결에 해가지고 확정 판결 패턴이 똑같아요. 전입 확정 그다음에 가등기 강제금이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게 문제는 뭐다? 가등기를 말소시키는 방법이 법원 따라서 요렇다 저렇다 되겠지. 예. 그래서 제가 또 말씀 안 드립니까? 지분 경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분을 낙찰받은 분들이 되지도 않게 자기 지분 전부에 대해서 가등기 설정하고 참 정말로 어설픈 가등기를 해요. 예. 근데 그 가등기 말소시키는 것도 보면은 협의 말소, 해제로 이런 가등기 말소되는 말소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게 법원에서 알아서 직권에 말소시켜주는 그 법원도 있다니까요. 이건 아마 제가 저번 지분 경매 강의할 적에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떤 법원 보니까 또 이게 아니야. 확정 판결에 의해 가지고, 확정 판결은 뭡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 만약에 갑인데 이걸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낙찰 받았다 치자이죠. 병이라는 사람이. 예. 병이라는 사람 낙찰 받았을 때 그리고 뭐다? 병하고 을하고 확정 판결은 싸움한 거 아닙니까? 소송 붙은 거 아닙니까? 병 입장에서 봐가지고 가등기 말소 등기 청구에 소송을 제기한다. 해가지고 어떤 법원으로부터 병 이 사람이 이렇듯이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판결만 가지고, 원래 이게 등기는 이제 등기 공동 신청주의잖아요, 그죠?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둘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이거 판결문을 받게 되면요, 등기 단독 신청주의입니다. 판결문 받았던 누가 병이라는 사람 성소 판결문 받았다 그러면요, 그 판결문상에 보면 가등기는 말소해라 이런 식으로 판결문 나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럼 그 병은 뭐다? 그 판결문 가지고 지 혼자서 단독으로 등기소 가가지고 한번 말소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해제를 원인으로, 직권 말소를 원인으로, 또는 보니까 확정 판결로 인해 가지고 서로 했던 말소가 되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먼저 두 개 사례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청주 2021타경, 이건 현재 요 사건은요, 지금 이제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것도 경매 진행 중에 있어요. 경매 진행 중에 있는데, 일단 먼저, 빨리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 오늘 시간 조금 오버하더라도요, 바쁘신 분들은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나가셔도 이제 안 삐질 테니까, 괜찮습니다. 청주 2021 타경에, 현재 이것도 경매 진행 중이에요. 56271.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7,200짜리가 이제 3, 4개일 잡혀 있죠. 6월 30날 잡혀 있습니다. 4,608만원까지 가격이 이제 형성되어 있네요.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아파트가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네. 임차인 김모 씨인데요. 이분이 임차권 등기를 하셨고요. 이분이 강제금리 신청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가등기가 딱 들어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 보니까 2016년 3월 29일 날 전입 및 확정일자를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임차인이 경매 신청하였다더라 그러면 배당 요구할 필요는 없어요. 배당 요구할 필요는 없고 여기 보면은 이거 우리가 좀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잖아요. 2021년 9월 15일 날 이분이 경매 신청했다 그러면요,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1년 12월 15일인데 배당이 보니까 2019년 4월 2일이거든요. 이게 뭐야 봐가지고 이건 아마도 보니까 임차권 넘기한 날짜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임차인이 이렇듯이 강제경매 신청했다면 배당 요구 안 해도 됩니다. 배당 요구 안 해도. 왜냐면 임차인이 강제경매 신청했다는 것은 당신이 왜 강제경매 신청했어? 내 보증금 배당 받으려고 하잖아요. 배당 받으려고 하는 게 배당 요구 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7천만 원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전입 확정일자가 2006년 3월 29일이죠. 가등기가 2016년 9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요, 여기에 전입 및 확정일자를 받고 그 다음에 가등기가 나중에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보니까 압류가 2건 들어와 있고 강제경매 들어왔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압류가 2건 들어오고 이제 강제경매가 진행 중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가등기 인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 가등기는 아까 말소되는 경우가 사유가 해제를 원인으로 또 직권 말소로 또 확정 판결을 해가지고 완전히 인구난방식은 법원 지금 멋대로 한다니까 봐가지고. 그죠? 그래서 지금 아마 전 윤경 판사고요. 현 윤경 변호사입니다. 이분이 쓴 책에서 보면은 이런 경우 이 가등기는 말소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피력을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왜 이 가등기는 말소가 돼야 되느냐, 그에 대한 그 소위 당위성으로서 뭐냐면은 확정일자가 뭐냐,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럼 우선 변제권은 뭐냐, 후순위 권리자보다도 먼저 받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이 임차인보다도 나중에 설정된 가등기가 만약에 말소가 안 되고 인수가 되어버린다면은 이 임차인의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권리를 확보를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등기는 말소가 돼야 된다. 직권은 말소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해제를 원인으로 해서 말소돼 버리네. 또 직권 말소돼 버리네. 또는 뭐 확정 판결해가지고, 확정 판결에 의해서 말소돼 버리네. 저거 멋대로 한다는 멋대로 뭐. 그러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우리 경매인들만 피해보는 거 아닙니까? 봐가지고. 내 돈 내고 내가 경매 투자하는데 말이지. 왜 저들 때문에 왜 우리가 피해를 보냐고. 이런 걸 떠들어야지. 왜 이런 거 안 떠드냐고. 뭡니까? 입 꾹 다물고 앉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일이 아니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못 떠드신다 그러면요, 최소한 유튜브상에서 경매 채널 중에서도 잘 나가는 경매 채널들이 많아요. 거기서 그 운영자들 그 떠들어야지 이런 거. 이건 잘못됐다, 이거.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 봐가지고. 어쨌든 봐가지고요, 이 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전입 확정에 의한 가등기입니다. 근데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가등기가, 되겠느냐. 가등기가 효력이 부인이 되느냐, 부인이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확답을 못 드려요, 제가 봐가지고. 왜냐면 어떤 법원은 해제를 원인으로 말씀드렸어요. 해제라는 것은 뭐다 해봐가지고. 어떻게 법원과 관계없잖아요, 그죠? 낙찰자하고 가등기권자 간에서 서로 이제 협상을 했겠지요. 협상하는 과정에서 돈이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럼 제가 두 눈으로 확인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직권말소되는 법원에서 보면 대단히 감사하죠, 그죠? 근데 이 확정 판결이란 말. 확정 판결이라는 것은 뭐다? 낙찰자가 가등기권자한테 가가지고 여봐, 가등기 말소 서류 좀 적어봐. 가짜잖아. 콱 그냥. 몰라. 근데 소송에 법대로 되겠지. 알았다. 소송하니까. 그럼 이게 얼마나 많은 낭비입니까? 시간 낭비에다가 말이지. 또 나아가서 이런 뜻이 가등기가 있는데 말소가 안 되는 가등기가 있다더라. 그러면 말소 안 시켜준다. 그럼 이게요, 사실 가등기 있는 경우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선순위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까지 있다 그러면요, 대출 힘들걸요. 대출 힘들다니까. 그죠? 그럼 봐가지고 내가 대출도 안 되고, 그럼 내 돈, 어쨌든 온 돈을 꼬라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정 안 되면 또 나중에 소송한다면 또 내 돈 들어가야 되는 거지. 물론 이제 소송에서 이기면요, 피고한테, 상대방한테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2차적인 문제고, 소송 비용 청구하는 것보다는 뭐다, 이거. 가지고 이게 소송이 해가지고 가등기를 말소한다는 이 자체가, 정말로 좀, 피곤하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건은 이제 하나 경매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하나 더 경매 진행 중에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어떤 거냐, 이 부산으로 넘어갑니다. 부산 사건인데 2021타경에 717, 117 사건이고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단감동의 소자는 아파트네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보십시오. 1억 6,700만 원까지 해가지고요. 그래서 6,800만 원까지 금액이 떨어져 있습니다. 1월 26일 날 잡혀 있거든요. 와, 또 되게 싸다. 뭔가 이유가 있다니까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여기 보니까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이번에 전세 보증금이 1억 6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1억 6천만 원인데 어쨌든 이 물건은 어쨌든 1억 6천만 원, 최저 1차 투입금이 1억 6천만 원. 플러스 알파는 뭐다? 경매비용하니까 경매비용 한 300만 원에다 1억 6천 300만 원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등기가 딱 한 버티고 있잖아요. 보세요. 그죠? 그럼 역시 2018년 6월 29일 날 전입 확정했죠. 그죠? 근데 2020년 6월 18일 날 가등기 했잖아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전입 확정 가등기입니다. 그 상태에서 임차인이 강제 경매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보니까 아까 5번인가 유찰된 거로 미뤄봐가 왜 이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요,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자기 전세 보증금 1억 6천만 원 전액을 다 회수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왜냐면요, 이 가등기 요거 때문에 경매 절차가 상당히 지연이 되고 유찰이 많이 되니까, 유찰이 많이 되면 따라가지고 자기 전세 보증금 회수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체가 되어 버린다면 어떻게 보면 이분 입장에서 보면 손해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가등기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말소시켜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또한 이게 직권으로 말소시킨 그런 사례도 있어요. 법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왜냐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확정일자는 뭐다? 우선 변제권이다. 우선 변제권은 뭐죠? 이게 후순위 권리자보다도 자기 채권액에 대해서 1억 6천만 원이죠. 우선해서 변제받아갈 권리가 있는데 후순위 이런 가등기가 소멸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의 우선 변제권이 제한을 받는다면 이것은 확정일자의 어떤 의미가 없다. 왜냐면 확정일자 이게 뭡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니까 민사특별법이잖아요. 특별하게 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한 법인데, 집주인이 이렇게 꼬롬하게 가등기를 뿅 해버리면은, 때로는 봐가지고 이 사람이 전세보증금 회수하는데 대단히 어떤, 지장을 초래한다면 일단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안정해.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칼로 모로 딱 자르듯이, 야, 직권말소야, 협의말소야, 뭐야? 전 몰라요, 봐가지고. 그런 질문은요, 댓글상에 다시면 안 됩니다, 봐가지고. 저는 그런 건 이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봐가지고. 있고, 이제 이미 낙찰된 사례인데요. 이건 이제 보니까, 이게, 이 청주 사건인데요. 여기 잠깐 보고요. 2018타경에, 5242, 요건 이제 5242, 이 해제를 원인으로 해서 말소된 사건입니다. 해제를 원인으로 해가지고요. 해제를 원인으로 해서 말소된 사건이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이 건 보십시오. 누가 이제 낙찰 받으셨네요. 9,500인데 뭐 7,100만 원 손에서 이제 낙찰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낙찰됐다, 진짜 그죠? 시작하는 낙찰되었네요. 낙찰되었고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보시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 김모 씨가 임차권 등기하셨고 그 다음에 김모 씨입니다. 이분이 강제금이 신청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또 강제금이 신청하셨는데 여기 또 가등기 있잖아요. 가등기. 그죠? 이 보면 2016년 2월 2일 날 전입 확정인데 2016년 8월 달이니까 패턴 똑같죠? 이런 물건 제법 솔차이 많이 줍니다. 이것도 이런 물건 어떻게 여러분들 고르시냐 그러니까 선순위 가등기하고 대학력 있는 임차인 요걸 딱 두 개를 조건을 해서 검색해 보시면 쫙 떠요. 전입 및 확정일자하고 이제 나중에 가등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가등기 인수한다고 나와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또 나가서 얘기해 보시면은 되면 얼구 순위번호 5번 주택임차권 등기
배당해서 보증금액 2천억, 이건 이제 이 임차권 등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이 사람이 전세 보증금 7천만 원 전액을 다 못 받게 되면은 매수인이 잔액은 인수한다. 이것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이게 가등기,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법원에서 작성한 매각물건 명세서를 잠깐 볼게요. 매각물건 명세서상에 이 가등기에 대해서 뭐 언급이 되어 있는가 보니까 가등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 안 되어 있어요. 봐가지고 여기 보면은 보증금이 전액 배당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이건 당연히 아는 사실이지. 당연히 아는 사실은 뭐하려고 이렇게 매각물건 명세서상에 표시를 해놓은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봐가지고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데 가등기 인수되느냐 인수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교통정리를 좀 해놔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 건 같은 경우 자 이거 먼저 가등기가 언제 됐느냐 날짜부터 먼저 보고 등기부등본 보여드릴게요. 2016년 8월 29일입니다. 2016년 8월 29일이고요. 여권 관련해 가지고는요 410호 서원구 계신동 410호입니다. 요것만 기억하시죠. 서원구 계신동 410호 해놓고요. 여기 제가 잠깐만요. 뭐가 이렇게 많이 떠노? 나와있네요. 서원구 계신동 410호. 서원구 계신동 410호죠. 이거 가등기가 아까 2018년도 몇 년도, 몇 월 달입니까? 요거네. 이건 나와 있습니다. 이겁니다. 잠깐만요. 4번 가등기입니다. 잠깐만요. 4번 가등기. 이거예요, 이거.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 일단 말소는 됐잖아요. 가등기권자가 뭐 법인인데, 4번 가등기 말소되었습니다. 근데 말소된 사유가 뭐냐 해가지고 보면 말이죠. 4번 가등기 말소됐는데, 이 보시게 되면 가등기 말소인데, 또 해제를, 물론 이 건 같은 경우는요, 이분이 낙찰을 받고 나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당시에 보니 이 가등기 이미 자기네들끼리 말소를 해버렸어요. 요 경우는. 자기네들끼리 말소했는데, 만약에 낙찰된 그 이후에 이 가등기가 만약에 해제를 원인으로 해서 말소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도 몇 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제가 나중에 또 관련 부분 가가지고는요, 낙찰된 이후에 해제를 원인으로 해서 말소된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권 말소된 거, 이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권 말소된 거 있잖아요. 그죠? 직권 말소된 걸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직권 말소가 2014 동부지방법원 사건입니다. 2014 타경에, 이게 정답이라니까요. 4815. 광진구 능동에 소재하는 다세대 주택이에요. 다세대 주택인데, 딱 보니까 뭐, 1억 4천인데 1차 기일날 막 1억 6천만 원을 확 질러버렸네요. 어이구, 1억 6천만 원 질러버렸고,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여기 이모 씨라는 분이 대학력은 있잖아요. 그죠? 전세금 9천만 원입니다. 9천만 원인데, 전입 확정일자, 전입이 2008년 1월 17일이죠. 가등기 2009년 9월 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정리해보면요. 전입과 확정일자, 그 다음에 가등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여건에 보면, 임차인이 경매 신청했는데, 경매 정보에 쭉 보시래요. 이건 제가 등기번호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가등기가 2009년 9월 달 가등기거든요. 장못이. 2009년 9월 달 가등기 장못인데 분명히 인수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또 이게 보면요. 2009년 9월 23일자 접수 61,906호 소유권 이전 가등기는 말소 안 되고 인수된다 이거죠. 여기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표시된 내용이거든요. 그 매각 물건 명세서 잠깐 보지요. 매각 물건 명세서 잠깐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봐가지고 똑같이 나와 있죠. 2009년 9월 23일자 소유권 이전 가등기는 소멸되지 않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 경매 정보지 이것도 믿을 바는 못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매 정보뿐만 아니고 법원에서 작성한 매각 물건 명세서 이것도 믿을 바는 못 된다 이거죠. 그러면요 이 물건에 가등기 다시 확인할게요. 2009년 9월달 가등기입니다. 2009년 9월달 가등기인데 이게 101호 광진구 능동 101호 요것만 기억하시죠. 광진구 능동 101호 광진구 능동 101호 광진구 능동 101호입니다. 잠깐만요. 여기 보시게 되면
광진구 능동 101호죠. 광진구 능동 101호입니다. 2009년 9월달에 가등기가 설정됐거든요. 2009년 9월달에 장모시 해가지고 가등기 설정되었잖아요. 9월 23일 날. 소유권 이전 가등기 말소돼 버렸네. 5번입니다. 5번. 자, 5번 가등기가 말소됐는데 말소된 사유가 뭐냐? 그걸 잠깐 우리가 밑으로 또 내려가 보자 이겁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나와 있지요. 소유권 이전해서 이모샵으로 강제경매라는 매각으로 넘어갔죠. 5번 가등기 말소됐죠. 뭐를 원인으로 이게 직권말소잖아요. 그죠? 직권말소잖아요. 직권말소. 이 직권말소는 뭐냐? 다들 잘 아시다시피 낙찰받고 나서 이번 같은 경우 낙찰받고 나서 2015년 3월 13일 날 대금 납부하셨어요. 그리고 등기는 4월 10일 날 등기하셨는데 대금 납부함과 동시에 아마 4월 10일 날 소유권 이전 속닥 등기 신청할 적에 이 가등기에 대해서 말소할 목록에 포함시키니까 법원에서 알아서 직권말소 시켜주거든요. 직권말소 된다는 건 뭡니까? 이 가등기에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이제 입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효력이 있으면 법원에서 직권말소 안 시켜주겠죠. 그래서 또 나아가서 가등기가 직권말소됐다 그러는데 그 가등기권자 나 진짜 왜 내 가등기 나는 효력이 있는데 왜 법원 너희들이 일방적으로 가등기 말소하냐 해가지고 가등기 말소 회복 등기 청구에 소송으로 또 들어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니까 그럼 결과는 저희 가등기는 효력이 없는 것이 이제 없는 것이다. 우리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건 같은 경우는요 직권 말소 시켜줬어요. 이번엔 말이죠. 오늘 방송 이제 마지막 방송입니다. 마지막 사례, 방송의 마지막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뭐냐면 저기 확정 판결, 확정 판결에 의해 가지고 확정 판결에 의해 가지고 가등기 말소된 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창원지방법원 같아요. 2019 타경입니다. 2019 타경에 12,745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요. 이 건도 보니까 1억 8,600에 근데 우리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1억 8,600짜리 여기 분명히 선순위 가등기가 있거든요. 1억 8,600임에도 불구하고 1억 6천만 원에 썼다는 것을 미뤄봐 가지고 이것도 보니까 대금 지급하고 배당기일이 날짜 같죠. 그럼 이 사람은요 이 사건에 있어서 아마 이분 같아. 예. 이분이 임차인 같아. 임차인. 이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갑이 전입 확정하고 을이 가등기 하니까 갑이 강제경매에서 갑이 낙찰을 받고 가등기는 확정 판결로 말소가 되었고 일단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니까 이 임차인이다 그러면 임차인이면 배당받을 지위에 있잖아요. 배당받을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반인처럼 우리가 대금 납부, 대금 지급 기한에 의한 배당기를 이렇게 날짜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는 같은 날짜에 딱 잡아줍니다. 이 사건에서 배당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직접 낙찰받게 되면은 굳이 대금 지급 기한하고 배당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경매 사건을 질질 끌 필요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취지하에서 이 사건을 이제 진행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이 건 같은 경우 보니까 임차인이 이분입니다. 이분이 직접 낙찰 받았단 말이죠. 직접 낙찰 받은 걸 미뤄봐가지고 이 가등기 안 했습니까? 이 가등기 내막을 잘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아시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입찰을 들어가셨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 이렇게 마찬가지 전입 확정이 2016년 12월 5일이잖아요. 가등기가 2017년 6월 달이니까 또 손을 쭉 꺾을게요. 전입 및 확정일자 패턴 똑같죠, 그죠? 그럼 가등기예요, 가등기. A가 있고 B가 있는데 A 임차인이 강제경매 신청하고 A 본인이 낙찰을 받은 그런 사건이란 말이죠. 받아가지고 아마 이분은 B한테 여봐, 가등기 말소 서류 줘봐봐 하니까 B가 너 A는 뭐다? 알았어. B를 상대로 해서 가등기 말소 등기 청구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죠?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밑에 보시게 되면요 이것도 매각 물건 명세서 잠깐 보지요. 봐가지고 매각 물건 명세서 잠깐 보니까 말이죠. 이런 식으로 끌찍거려 나왔네. 봐가지고 여기 보시면 갑구 6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그죠? 매수인이 인수한 만에 가등기 된 매매 예약이 완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어떻게 상실함 이렇게 분명히 딱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죠? 표시되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 가등기가 진짜 진정 효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면 가등기 본등기 하면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뭐 확정 판결에서 가등기 말소된 거 아닙니까? 그럼 결과로 좀 뭐다? 가등기는 허당이라는, 뻥이라는 거죠. 그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법원에서 이게 경매 집행법원에서 알아서 이렇게 직권 말소 시켜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 왜 법원에서 이걸 협의 말소냐 아니면 직권 말소냐 또 하나 뭐 확정 판결이냐 말이지, 이건 뭐니까 어쨌든 이 사건에 있어서 말소 기준 권리는 가압류 이거지 않냐, 그죠? 가압류보다 가등기가 빠르지 않냐? 인수지 않니? 그래. 우리는요, 어떤 낙찰받고 나서 어떤 권리 인수되지 않습니까? 인수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로 인수되는 그런 권리가 있고요. 인수되긴 되는데, 그냥 가짜야, 가짜. 이런 권리에 해당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 선순위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에서 후순위 가등기 되었을 적에 이런 경우는 어쨌든 이 가등기가 과연 어떻게 직권 말소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물건의 입찰 참여하실 적에는요, 조금 주의를 기울이셔가지고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참고로 제가 만약에 이런 물건이 입찰 들어간다 그러면요, 이 가등기 낙찰받고 나서 이 가등기 있지 않습니까? 대금 납부한과 동시에 말소할 목록에 가등기 집어넣어버려 해가지고, 무조건 이제 말소시켜달라고. 법원에서, 뭣도 모르고, 가등기 직권 말소 시켜주면은 이 상태에서 배모시 사람이 의시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번 시간은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하고요. 약속, 이게, 일단, 가등기가 보니까, 요런 유행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가 6월 6일 날은 다음 주 월요일 날 현충일입니다. 빨간 날인 것이고, 6월 8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 방송 진행하는데요. 6월 8일 날 한번, 여기 지금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해제와 법원의 직권 말소 확정 판결, 그리고 이제 6월 8일 날에 이제 담보 가등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 가등기 관련된 건 대법원 판례도 있고 하니까 판례 위주로 하면서 또 그와 관련된 경매 사건을 가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구독 신청을 해주시면 정말로 엄청 실이 감사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꾹꾹 눌러주시면 더 할 나위 없이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인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